빠방하이.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애니들, 학교 괴담, 그리고 괴담 레스토랑. 학교 괴담이 해꿀닭볶음면이라면 괴담 레스토랑은 불닭 까르보나라죠. 처음엔 뭔 맛인지 몰랐다가 뒤에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학교 괴담은 그래도 유령들 봉인하면 좀 후련한데 괴담 레스토랑은 여운이 남아서 찜찜한 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아직도 광어 못 먹는 분 있잖아요, right? 영업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손님 딱 한 번 받은 이곳,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괴담 레스토랑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투니버스만 틀면 나왔던 괴담 레스토랑, 그림체도 동글동글한 게 만만히 봤다가 그 여운의 후유증이 장난 아니죠. 개발과 재개발 지역이 혼재된 산행마을, 그 구석에 있는 괴담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지배인 가르송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3단계의 괴담을 이야기해주는 구조입니다. 학교 괴담이 극강의 무서움이라면 여기는 귀신이 없는 에피소드도 많고 감동적이거나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서 진짜 코스 요리를 먹는 듯한 다채로운 느낌이었죠. 그렇다 보니 인기도 엄청났습니다. 일본에서도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며 5에서 7%의 준수한 시청률을 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니버스 황금기의 문을 닫고 나간 작품이죠.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짧은 방영회차, 가르송의 과거 이야기, 보리와 가르송의 인연, 태영이가 산행마을에 온 이유, 보리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 등 떡밥만 마구 뿌리고 하나도 회수하지 않고 끝내버렸죠. 사실 마지막 회에 엄청난 떡밥을 던지면서 다음을 기약한 걸 보면 2기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대체 왜 2기가 취소된 걸까요? 2기를 제작하다 회사가 망해서 이런 썰이 많은데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작사가 무려 드래곤볼, 슬램덩크, 디지몬, 원피스 등을 제작한 토ei 애니메이션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작이 취소된 것은 맞습니다. 시청률이 최고 7%로 준수했다고는 하지만 토ei 작품 치고는 무난했던 건 사실이죠. 게다가 토ei 같은 유명 제작사는 시청률보다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 굿즈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주된 시청층이 구매력이 낮은 초등학생 위주인데다가 땜방 편성으로 굿즈도 준비하지 못한 채 방영해서 매출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작 동화가 무려 50권이나 나와서 소재도 많은데다가 무려 7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 그런지 다음 작품을 진행하려는 의지는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 발목을 잡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실사와 패기 좋게 마지막화 방영 시기에 맞춰 홍보도 하고 개봉했는데 실사판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폭망했죠.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연. 그도 그럴만한 게 실사와 퀄리티가 최악인데요. 귀신들 실사 버전 퀄리티도 참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가루송 비주얼은 와우,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2기까지 막아버린 이놈의 실사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괴담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3인방, 어디서 구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이한 패션의 보리,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비밀이 많은 퇴마사, 인 줄 알았는데 그냥 괴담 덕후였던 세영이, 그리고 괴담 따윈 믿지 않는 엉친딸 가연이. 특히 가연이는 방금 귀신한테 극딜당하고 와도 귀신 따윈 없다고 우겨대는데요. 그러면서도 맨날 귀신 찾으러 따라다니는 게 영 밉상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회에서 밝혀진 슬픈 과거. 3년 전 가연이네 가족은 바다를 놀러갑니다. 가연이와 재밌게 놀던 오빠는 안경을 맡기고 수영하러 가는데요. 깜빡 잠이 든 사이 오빠는 익사하고 말죠. 가연이는 그때 자신을 질책하던 엄마에게 상처를 입어 죄책감으로 마음을 닫은 채 살아왔습니다. 보고 싶은 건 오직 죽은 오빠뿐. 오빠의 유령이라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볼 수 없던 가연이는 유령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보리와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오빠랑 생긴 것도 닮은 데다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도 닮아서였죠. 이처럼 가연이는 스토리상 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화부터 정해져 있던 설정 같은데요. 독특한 분위기의 테마곡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괴담 레스토랑의 메인 부금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 사탕요정의 춤을 편곡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 곡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작곡가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 작업 중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 중 기댈 곳이 여동생밖에 없던 차이콥스키는 큰 상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여동생을 사탕요정에 대입해 애도하면서 쓴 곡이 이 곡입니다. 음의 하강이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는 러시아 정교의 장례곡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죠. 오빠가 세상을 떠난 가연이의 상황과도 잘 맞는 곡인 듯 합니다. 그 곡으로 매에피 시작과 끝을 장식한 괴담 레스토랑.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 역시 가연이를 초대하며 끝맺음을 한 셈인데요. 부금부터 스토리 구성까지 명작은 역시 다른 것 같네요.
사실 1기에서 끝나버려서 가연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2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리와 가르송의 이야기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송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썰이 있습니다. 첫째, 가연이의 친오빠라는 썰. 가르송이 오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첫 손님을 가연이로 받은 데다가 통화하게 해준 것이다. 엔딩곡에서 가르송이 미친 듯 춤을 추는 장면은 바다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결국 쓰러져서 물에 떠밀려온 것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은 오빠와 가연이가 생전에 놀러갔던 곳이다. 등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오빠인 게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1례는 있지만 오빠가 보리랑 똑같이 생긴 점, 괴담 레스토랑이 100년간 운영된 점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둘째, 보리의 아빠라는 썰. 엔딩곡 시작 시점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보리. 후반부에는 물에 떠밀려온 가르송이 모자를 찾아줍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이라면 놀라야 할 상황에 보리는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이상하죠. 마지막 회에서는 해변가에서 뜬금없이 가르송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보리는 기억을 잃었는지 엔딩곡의 장면을 어렴풋이 회상하며 놀랍니다. 엔딩곡 가사에 이와 관련된 힌트가 있는데요. 가르송이 언급하길 바다는 저승과 세상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가르송은 보리를 지키기 위해 저승 가는 길을 잃은 채 이승에 남아있는 거죠. 가르송이 100살 이상인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진행형은 아닐 테고 전생에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 확실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애니가 1기에서 끝나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작에서의 가르송은 아내와 딸을 잃고 홀로 세상을 떠난 중년의 유령입니다. 보리는 전생의 가르송의 아내 혹은 딸일 수 있다는 거죠. 나름 그럴듯한데요. 오피셜로 밝힌 적은 없으니 그 진실은 제작진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괴담 레스토랑은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디저트가 제일 맛있는 건 국룰. 디저트가 가장 짧은데도 열린 결말이라 그런지 여운도 있고 섬뜩합니다. 여기에도 그럴듯한 괴담이 있습니다. 주인공 3인방 모두 결말에는 세상을 떠난다는 괴담. 왜 이런 괴담이 나왔을까요? 디저트 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의식은 하쿠모노가타리라고 합니다. 촛불 100개 의식이라고도 불리죠. 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한밤중에 초 99개를 켜놓고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면 되는데요. 99개의 초가 다 꺼지면 청행등이라는 귀신이 100번째 초를 들고 나타난다고 하죠. 청행등은 같이 둘러앉아 100번째 이야기를 해준 뒤 이야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이 혹은 참여한 모두를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송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도 밝게 켜져 있는 레스토랑에서 굳이 촛불을 들고 있는 가르송.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르송의 정체는 청행등인 거죠. 마지막 화에 아이들이 99번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가르송이 다가와 100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나는 걸로 결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를 왜 들고 있나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네요. 처음엔 귀여운 그림체여서 만만하게 봤던 괴담 레스토랑. 점점 무서워지더니 6화 언덕이의 집에서는 정점을 찍습니다. 납치 및 투격전 그리고 악마라는 소재까지 더해져 소름 끼치는데요. 고개를 미친듯이 까딱거리며 소리를 내는 장면은 지금 봐도 무섭죠. 그래도 이런 에피소드는 언덕에 갈 일이 적으니 후유증이 덜한데요. 진짜 무서운 건 생활 밀접 에피소드이죠. 지금도 구글에 괴담 레스토랑을 검색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많은 데다가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꼽는 에피소드는 뭘까요? 한일 구글 및 각종 댓글들을 기반으로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광어가 되어라. 생선가게 딸인 지니가 신기한 인형을 손에 넣습니다. 저주를 걸면 그대로 이뤄준다는 저주 인형. 지니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광어처럼 자꾸 곁눈질로 쳐다봐서 싫어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광어가 되어라 라고 주문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결석한 그 아이. 며칠 뒤 생선가게에서 마주칩니다. 광어의 모습으로 말이죠. 광어가 된 그 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치고 지니에게도 광어가 되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광어가 된 지니.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싱싱한 놈이라면 신나서 회를 뜨려 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둘째, 리플레이. 게임을 매우 좋아하던 아이는 게임 보상으로 리플레이 한 바그를 얻습니다. 리플레이라고 외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로 매번 리플레이라 외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페빌라로 간 이 아이. 계단이 낡아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친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 주문을 쓸 생각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역시나 계단이 무너지고 떨어질 위기에 리플레이 주문을 외치는데요. 이게 웬걸? 더 앞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떨어지기 직전으로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리플레이를 외치던 그 아이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로 몇천 번, 아니 몇억 번, 어쩌면 현재까지 리플레이를 외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 이외에도 복사기에서 끼끼, 카아줌마 등 트라우마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광어를 봐도, 복사기를 봐도, 육교를 봐도, 빌라를 봐도 괴담 레스토랑이 떠올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다시 봐도 무서운 괴담 레스토랑. 이 영상 반응 좋으면 무서운 에피소드 탑5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학교 괴담 무서운 귀신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고 가르송.